大家好，今天我要分享一下怎么看美术作品。我是高理智。 안녕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예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도슨트 고예지입니다. 미술 좋아하시나요? 물론 처음부터 좋아하고 즐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술하면 왠지 나랑은 먼 이야기 같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작은 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연애와 같다. 유명인의 어록이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주변 친구들이 도대체 미술 감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아티스트와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작품을 감상해 보라고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마크 로스코와 연애하러 떠나볼까요? 마크 로스코,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아티스트, 추상표현주의의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한 화가이기도 하죠. 그의 대표작들은 이렇게 커다란 색면 위에 마치 커다란 캔버스 위에 색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림인데요. 로스코가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로스코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3년 러시아 드빈스크에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르쿠스 로트코비치. 마르쿠스는 어린 시절 굉장히 명석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독서, 토론,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의 전역에서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어린 로스코와 가족들은 일찍이 러시아를 떠나 미국 포틀랜드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서 그는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9년짜리의 학교 과정을 8년 만에 졸업하고 또 명문대인 예일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였으면 아마 친구도 못 사귀고 공부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예일대에 입학한 로스코, 이곳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학교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로스코의 장학금을 돌연 취소해버리고 예일대에 입학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로스코는 그곳을 중퇴하게 됩니다. 이후 로스코는 뉴욕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뉴욕에 있는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인체 드로잉을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방문한 로스코는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후 로스코는 미술과 더 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20대 때 로스코가 그린 그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풍경 하나, 인물, 그리고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들은 로스코가 당시 유럽의 현대화풍이라고 할 수 있는 야수파, 입체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그의 그림들을 살펴보니 비슷한 점이 눈에 띄시죠? 이렇게 야수파나 입체파의 그림을 보고 로스코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곧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로스코는 자신의 캔버스 위에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30대 때 로스코는 지하철 풍경을 담은 지하철 판타지 시리즈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이 작품들은 지하철 당시에 1930년, 40년대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개인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30대가 된 로스코는 또 다른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테마로 한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게 되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의 진부한 미술 등으로 인해 로스코는 더욱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발표한 이 그림은 로스코가 추상적으로 변화하는 그 큰 전환점을 맞이해 보여줍니다. 로스코의 그림에 있어 이렇게 큰 전환점은 당시 로스코가 메리 앨리스라는 사람을 만난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멜이라고 불린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녀는 로스코의 창작 활동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로스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 위에 생면만 존재하게 되는 그림들을 그려 나갑니다. 이 그림들을 사람들은 여러 생면이 교차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멀티폼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후 로스코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로스코의 황금기 시절의 이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이 그림들을 감상해 볼까요? 로스코는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스코는 항상 무엇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조건으로 4가지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중 45cm의 거리는 로스코의 거대한 작품을 감상하기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앞에서 로스코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마치 그 작품 속에 들어가는 듯한 또는 작품이 나를 안아주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마지막 조건으로 보여주는 침묵. 이 침묵의 조건으로 인해 사실은 로스코의 작품은 이런 거대한 설명보다는 침묵과 독대가 먼저 필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로스코의 마지막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로스코는 1970년 2월 25일 자신의 작업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캔버스 위에 거대한 붉은색만 남아있는 그림이죠. 로스코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그림은 완성품일까요? 우리에게 붉은 레드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마크 로스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로스코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마크 로스코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우리는 미술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과 가치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 그 작품들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기쁘게 하기도 하죠. 오늘 로스코와의 사랑에 실패하셨다고 해도 사랑에 빠지게 될 다른 예술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술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럼 끝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며 저는 지금까지 도슨트 고예지였습니다.